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1년 만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대표 오늘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네, 그동안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 또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오늘 주장이요 2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시간 끌기, 두 번째는 이제 물타기 2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중에 특검 가면 그럼 검찰 수사 중단되고 특검을 새로 구성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준 거라든지 또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이런 것까지 하자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언제입니까? 어떤 혐의인지도 모르는데 수사를 부실하게 했대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대상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같이 하자. 이거는 이제 결국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2가지로 봅니다. 네, 현 변호사님. 일단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거죠. 지금 얘기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지 아버지 집을 사줬다는 문제라든지 50억 클럽 문제라든지 이런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이 시간 끌게 그러는데 사실은 특검 발의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하다가 특검 발의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검찰은 어쨌든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깔아놨는데 한동훈 장관부터 검찰총장, 서울지검장까지. 근데 특검 갔을 때는 어찌 보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주장했었어요. 지금 현재 야당이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검찰이 본인들의 어쨌든 컨트롤 안에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특검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반대하는 것이죠. 네,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있지도 않은 지금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 조작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조작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3인 성호 3명이 호랑이를 만든다고 전부 이게 수사 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증거가 보십시오. 인적 물적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남욱 변호사의 증언, 그다음에 유동규 씨의 증언, 그리고 이제 전달책 정민용, 무엇보다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 이모 씨라고 보통 하죠. 예. 이분이 이제 모든 걸 과정을 메모 다 이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존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과정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장소가 특정됐죠. 남욱 변호사 이제 집이나 유원홀딩스 이런 이제 장소가 특정된다는 말은 서로 이제 그 시점에 만났다. 요즘 여기 차량 랩도 있고 CCTV도 있고 또 핸드폰도 위치 기지국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수많은 물적 인적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판사가 이걸 보고 소명이 된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작이라는 거는 요즘 이게 어떤 시대인데 이게 조작이 가능하냐?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게 사실은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유동규 처음에 구속될 때 구속영장에 그 당시 뇌물이 8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장동에서 5억이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서 3억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금액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똑같았어요. 700억 약속한 것 중에 5억을 먼저 줬다. 그 3억은 이제 미래에서 받은 거다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뇌물로 치다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정치 자금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위례나 대장동이나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근데 유동규에 대해서 3차로 기소할 때 사실은 뇌물로 안 하고 부패방지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추가 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1년, 6개월 하면 1년 되거든요. 1년 끝나면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뇌물 받은 사람에서 단순히 이제 그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뇌물을 만약에 8억 받았으면 한 10년 정도 나오는데 돈을 전달한 사람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아마 검찰이 공교롭게도 어쨌든 같은 날 나오고 한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뇌물은 빼줄 테니까 정치 자금 전달해 준 걸로 해주겠다. 아니면 이런 것으로 아마 뭐 형량을 서로 플리바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 진술에 어쨌든 신빙성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자꾸 뭐 장소라든지 뭐 방법 특정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저 5억, 3억 받을 때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언홀딩스, 그때 5억도 사실은 유언홀딩스로 들어간 돈이에요. 직접 준 돈이 아니고. 그럼 유언홀딩스 나왔던 얘기고, 방법도 다 나왔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얼마를 줬다니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돈은 그 돈입니다. 근데 이제 성격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물적, 인적 증거가 좀 확보가 됐다. 또 현 변호사님께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특별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바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맞불성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특검 준비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온갖 증거 인멸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수사를 방해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다, 물타기다.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고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주 원내대표의 회견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특검은요, 제도의 취지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수사를 못할 때 그때 특별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뭐 수사하는 과정에 뭐 특별하게 강압 수사라든지 또는 이제 그 회유 협박 이런 게 정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지금 특검하자는 거는 지금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막기 위한 이런 데 그 방패막이로 특검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꾸 이게 회유 가지고 유동규 씨가 풀리는 거 있잖아요. 곽상도나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죠. 그런데 법을 보십시오. 법에 보면 이게 구속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럼 곽상도 의원은 이게 6개월인데 연장할 게 없잖아요. 받은 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예요. 위례를 기소할 때는 이미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위례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걸 병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번 6개월 연장해 보려고 했는데 병합이 안 됐잖아요. 근데 기존에서는 이미 한 번 연장을 했거든요. 처음에 6개월하고 그다음에 정건멸 교사로 6개월에서 1년간 이게 갇혀 있었는데 더 이상 이게 막을 방법이 법상 없잖아요. 그래서 풀려난 거지. 이걸 마치 이게 뭐 플리바게닝이나 회유, 해석이 풀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는 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제가 뭐 한마디 드리면요. 지금 말씀처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 계속 연장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700억 중에 뭔가 드러난 게 있어서 추가로 기소하면 돼요. 추가로. 왜 위례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걸 뇌물로 봤는데 부패방지법으로 봤는데 사실은 병합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지금 새로 추가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5억 지금 공소 제기는 뇌물이 3억 5천인가 5억 3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억에 대해서 뇌물로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영장 청구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6개월 이상은 안 해줍니다, 1심에서. 그럼 당연히 영장 청구 안 들어오면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법상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풀어줄 생각을 한 거죠, 이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거부를 할 시에 민주당이 가진 힘만으로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특검을 강행할 가능성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 좀 과문해서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특검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특검을 어떤 특검이든 저번에 그 최순실 우리 국정농단 때도 그렇지만 어떤 특검이든 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 일방적으로 이게 특검을 강행 처리해 가지고 만약에 뭐 수사 대상 범위를 다 정한다. 이건 아마 우리 헌정사상 없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이게 다수당이 의회 폭거라고 봐야죠. 어떻게 특검을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해서 일방적으로 이게 처리해서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수사관도 정하고 특별검사도 정하고 이게 가능한가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경우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합의 처리하는 게 맞죠. 합의 처리하는데 이제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여당 위원장이고 더구나 조정훈 의원이 원래 18명 중에 11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근데 결국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법안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야당과 주고받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성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분들이 항상 보면은 왜 수사를 안 받냐, 뭐 죄지어서 두려운 거 아니냐.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아니, 특검 뭐 떳떳하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 시간 끌기다, 뭐 증거인멸하다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냥 하다가 부족하면 하면 됩니다. 지금 뭐 권력자 그러는데 야당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라는 건 대통령, 집권 여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눈치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도 뭔가를 처리해야 됩니다. 예산 안 할 수 없고 법안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뭐 합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이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7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검찰이 물러났는데 지금 검찰이 다시 한번 민주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시도해야 되고요. 물리적으로 이게 막은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 이게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의도 연구원 있죠. 국민의힘입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이 부원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해주는데 그럼 여기 국민의힘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민주연구원은 이게 독립된 법인으로 민주당의 임대 어떻게 보면 세대로 사는 거죠. 거기에 판사 영장을 가지고 집무실을 보겠다는 건데 왜 막습니까? 민주연구원이 치해법권지대입니까? 아니면 이게 민주연구원으로 도망가면 옛날 사만시대 소도처럼 신성불가침이니까 못 들어갑니까? 저는 민주당사든 국민의힘 당사든 어느 당사든 법치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저는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고 이걸 이게 물리적으로 막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다. 그다음에 검찰이 계속 안 하면 저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검찰은 다시 압수해야 되고 이번에는 이게 막으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래야 법이 서는 거예요. 예, 네, 공무집행 방해다. 이게 뭐 공무집행 방해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아마 오후에도 다시 이제 집행하러 지금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뭐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뭐 언론사 하지 않았냐. 그때도요 집행 못했습니다. 이미 제출을 했죠. 채널 A 때도 그때 한 2, 3일 대치하다가 결국은 이미 제출했거든요.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2006년 한나라당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실제로 영장 집행하러 왔다가 야간 집행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미 제출로 끝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야당의 지금 민주연구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임명된 지 지난주에 임명됐어요. 저도 같은 날 임명됐거든요. 11일 날 임명됐습니다. 거기에 출퇴근 2-3번밖에 안 했어요. 상근이라 그러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특정인이 쓰는 뭐 책상이나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쓰던 컴퓨터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들어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건 대선 때 정치자금이잖아요. 선거 때 뭘 했느냐. 선거 때 예를 들어서 김용 부위원장이 했던 컴퓨터라든지 뭐 그걸 압수수색하는 건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연구원에서는 그분이 그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서류상도. 근데 왜 그걸 보려고 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연구원에 그동안 뭐 전술 전략이라든지 정책적인 게 담겨 있는데 그런 걸 갖고 갈 우려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지난번에는 왔을 때는 이미 제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거부했는데 저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런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일단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하고 그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보통 먼저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말은 이게 증거가 더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해요. 예. 만약에 이래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게 검찰한테 역풍이 붑니다. 따라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먼저 체포한 다음에 구속을 한 거는 그만큼 이게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이런 게 저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혐의도 이게 상당히 중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도주는 안 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어느 정도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증거인멸 우리는 여전히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구속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소환하지도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또 어느 정도 인적, 물적 만약에 증거가 갖춰졌다 그러면 뭐 임명할 증거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리고 어쨌든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서 이제 구속 사유로 삼았지만 최근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방어권 보장도 있는 거라서 결국은 이게 진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제 나왔고, 이제 돈을 이제 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생겼는데 만약에 나오면은 서로 말을 맞출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제 법원은 아마 그걸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거 진술을 하는 사람이 꼭 유동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욱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다 어찌 보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을 맞출 염려가 그렇게 뭐 심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체포 영장에 이 대선 자금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 또 지금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이 영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의 종착역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 의견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든요, 아니면 이제 정치 자금이든 돈에 관한 범죄는요, 항상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느냐,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최종적인 기착지, 이게 주범입니다. 그럼 이게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뭐 유동규 씨가 한 1억 정도는 본인이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 이분이 1억은 나중에 문제되니까 돌려준 게 있죠. 그렇지만 이게 나머지 그러면 6억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김용 이분에게 이재명 대표의 분신 중에 분신이고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이분이 과연 배달 사고를 다 냈겠습니까? 이분이 6억을 자기가 다 썼겠냐 말이에요. 만약 받은 게 맞다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총괄 부본부장이었죠. 따라서 이제 그 대선에 이 돈을 썼다면 그러면 이게 그 행위자는 뭐 유동규, 김용일지 모르지만 그 수혜자는 이재명 아닙니까? 돈의 최종 목적지는.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대선 자금이 사용됐다면, 김용 이분이 배달 사고 안 났다면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돈 문제는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구속영장은 8억이었는데 나중에 공소제기되게 된 건 3억 5천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5억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될 때 보면 5억이 뭐 4억은 수표고 뭐 1억은 현금이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뭐 현금 5억이다 이러면서 말이 바뀌어서 결국 이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속 기소는 됐습니다만 결국은 다 그 돈들이 저는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누구 부인한테 입대됐다 아니면 뭐 유언 홀딩스로 들어갔다 그 돈인데 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성격만 바뀐 건데 결국은 핵심은 그 돈이 실제로 전달됐느냐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뇌물 받은 걸로 되다가 이게 정치자금 전달했다는 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본인이 받은 것과 그 전달 과정 그것이 결국은 뭐 돈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정치자금 사건 보면요 무진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 이루어지는데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모순되는 진술이 많게 되면 결국은 뭐 물적 증거 물론 나오겠죠. CC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거 돈 주는 장면이 찍혔거나 아니면 뭐 장소에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대화했다. 왜냐하면 유언홀딩스라는 게 유동규와 그 뭐 변호사 같이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 저는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 의혹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소위 주범인 유동규의 구속 기간을 연장도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유동규 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검찰은 소위 김용 본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 224대 0.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이다. 네, 먼저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김 부원장이 긴급 체포되고 그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결국 검찰이 석방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맞는 게요. 저도 이제 그 대장동의 그 성남시 의장 최윤길 의장 제가 변호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혐의가 뭐냐면 1,800여 원의 배임 그리고 이제 그 700억 천화동이 1호에 700억 있잖아요. 이게 뇌물 약속
그리고 이제 6억 정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천문학적 혐의입니다. 풀린한다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유동규 씨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배임죄하고 뇌물 700억이 넘는 뇌물은 재판을 계속해서 선고를 하면 형량이 20년이 놀지 30년이 놀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게 1년 구속기한 만료로 풀리나니까 유동규 씨에게 모든 게 끝났다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유동규 씨 원래 혐의는 그대로 다 재판이 진행되고 형량이 놓으면 상당히 중형이 나오기 때문에 회유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유가 절대 아니다. 재판 끝나지 않았죠. 근데 말씀처럼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700억 뇌물 약속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녹취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건데 뇌물 약속 같은 경우 물론 약속만 해도 뇌물이 됩니다만 실제로 뇌물 약속은 무죄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700억 뇌물이면요, 뭐 이게 30년도 더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감당 못하는 거 나오거든요. 추징도 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엄하게 봅니다. 핵심적인 건 결국 이제 뇌물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뭐 6억인지 모르겠지만 이 뇌물이 만약에 성격이 자기가 받은 돈이 아니라서 내가 그냥 전달한 돈이다. 나는 그냥 내가 받은 돈이 아니고 이건 나는 전달했다. 그게 결국 700억 약속 중에 이제 일부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뇌물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그냥 정치자금을 운반한 죄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대가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협상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홍근 원내대표 224대 0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은 224차례나 이루어졌는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게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어요. 민주당이 누구한테 따지됩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은요. 추미애가 지휘권을 발동해서 전혀 관여를 못할 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전부 중앙지검장의 정결이었어요. 총장은 손을 떼라. 이렇게 지휘권이 발동되고 지금도 발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석 총장도. 자 그렇다면 그때 압수수색 수사를 했던 분이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이정수, 이분들이 중앙지검장 수사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왜 압수가 안 합니까? 하지. 그럼 이게 그때 수사 책임자한테 따져야지. 지금 와가 이게 국민의힘 보고 왜 이게 압수가 안 했냐고 따지면 뭐 합니까? 그리고 그때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휘권을 독일에서는 히틀러 이후에 한 번도 없었고 일본에도 한 번 있은 지휘권을 조자룡이 헝클 쓰듯이 마음대로 지휘권을 휘둘러서 계속 발동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때 김건희 여사 압수해 아니면 이게 기소해 이렇게 왜 지휘권 안 합니까?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가.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범계, 추미애, 이정수, 이성윤 이분들한테가 따져야지. 지금 와서 이게 그때 야당은 따지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뭐 추미애 장관 아니고요. 지금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권은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수사권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지휘권이었으면 빨리 한동훈 장관이 걷어들이면 돼요. 근데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잘한 결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주가 조작으로 한 10억 정도 이익 본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득도 봤어요. 통장도 빌려주고 돈도 많이 됐고 주식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장 빌려준 사람에도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는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통장 계좌 보고 실제로 그 당시에 IP 어디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지만 보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그 법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법치라는 게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장외투쟁하면서 수사나 재판에 압박을 가하는 이것도 이게 아주 위험한 법치 훼손 행위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저는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예. 저도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제1당이고요. 국회에서 충분히 뭔가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 내 싸움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장외투쟁 여야 야당일 때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돌아올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검을 요구했는데 특검이 받아들인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장외투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뭐 촛불 집회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거나 아마 당 차원에서 참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사실 국회를 버리고 그냥 장외투쟁 바로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황교안 대표 때도 그러다가 어찌 보면 되게 뭐 선거도 잘 안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 우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 좀 뭐라고 보십니까? 구속의 요건은 이제 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이게 첫째 요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증거인멸 또는 OR입니다.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째 요건을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지금 이제 발표를 보면 밈서 있잖아요. 통합정보체계. 네. 거기에 그 60여 개 삭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은 뭐 이게 서버에 있든 없든,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수사관인데 컴퓨터 서버에 저장돼 있으니까 출력된 서류를 없애도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또 자기들에게 접근 제한을 위해서 제한하려면 이게 어느 급수 이상만 접근하도록 패스워드나 아이디 이런 걸로 해야지, 어떻게 딱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들만 골라서 삭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아닙니까? 그 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봅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요건 증거인멸, 도주는 안 하겠죠. 뭐 일부의 장관이 도망가겠습니까? 도주는 안 하더라도 이 삭제한 게 증거인멸 행위예요. 증거인멸 이미 전과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증거인멸 또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따라서 저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발부된다. 이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예,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만약에 뭐 반대로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원본은 다 국방부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정보라는 거는 첩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머지 자료는 그 첩보를 받은 부대에든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은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 증거를 없앴다 그러는, 말소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범죄 수사가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자료를 삭제한 걸 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찌 보면 뭐 직권남용이다, 뭐 공전자 기록, 뭐 위작이다 하는데 그걸로 또 증거인멸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중으로 어찌 보면 이제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도주 우려도 없는 것 같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가지인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뭐 공전자 기록 손상인데 다 명백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기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첫 또 검찰의 신병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이제 윗선을 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은 또 당연히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감사원에서 뭐 서면 조사 받는 것처럼 아마 검찰도 뭐 서면 조사라든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시도할 걸 보는데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 뭐 한기호 이분 삼성 장군 출신도 본인은 뭐 몰랐다, 아니면 뭐 잘못 들었다 그러는데 딱 보고 받고 나서 이건 뭐 명백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말을 바꾸고 있죠. 그 당시에 그럼 속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속았다는 건데 말이 사실은 똑같은 증거, 똑같은 자료 가지고 해경은 판단만 바뀐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잘 없죠. 지난번에 또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자로 쓰인 뭐 그 구명조끼 입었다, 뭐 팔에 붕대를 감았다 그러는데 그럼 더 이상해요. 그럼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만약에 구명이 됐으면 구조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또 물에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모르죠.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도 이분이 실제로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백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월북 의사가 없었는데 월북을 몰아갔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럼 왜 바다에 다시 두 번째 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설명을 해야죠. 그 설명 없이 그냥 몰아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